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채널이 원래 달리기 채널이 아니었는데 요즘 제가 달리기를 계속 하고 새로운 신발들을 계속 사서 신어보고 막 이러면서 어느덧 자꾸 이제 신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은 저희 캐나다에 살고 계신 신동현 팀장님이라고 제가 잘 알고 계신 이제 스포츠 과학하고 그다음에 체육 교육을 전공하신 저희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달리기 전문가세요. 그래서 오늘 네. 오늘 저희 신 팀장님한테 달리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신동현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본인의 소개하고 특히 이제 달리기에 대한 어떤 그 여정의 시작, 그 다음에 스포츠 과학하고 이제 그 체육 교육을 전공을 하셨는데 어떤 그런 동기들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하는 건 없고요. 그냥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운동을 좀 계속 좋아하고 시작한 게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부터 이제 달리기 선수, 단거리 달리기 선수를 시작했었고, 그때 이제 어, 조금 운동을 잘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단거리 이제 100m, 200m 선수를 하면서 달리기나 뭐 운동에 관심이 조금씩 있었고, 그때부터 운동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선수 전국대회를 한번 나갔다가 이제 쓴맛을 많이 봤죠. 100m, 200m 이제 나름 도에나 시에서는 뭐 차이가 많이 나게 이제 입상을 했었는데, 이제 큰 물에 나가니까 어, 좋아하면서 잘하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문화라는 거를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오중이 떠중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이제 하고 나서 대학을 갈 때 이제 조금 서울에 있는 뭐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교에 좋은 과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력이 좀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운동을 같이 해서 수능을 준비해서 가면은 어, 체육 관련된 이제 학교는 어느 정도 좋은 학교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같이 운동을 계속 이제 병행하면서 준비했고 대학교에 가서도 이제 체육 경기랑 스포츠 과학 쪽을 제가 전공하면서 네, 운동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달리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조금 즐기게 된 거는 스타트업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달리기를 한번 뭐 막연히 그냥 나가봤는데 20대니까 뭐 대부분의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냥 빨리 달리는 거에 대한 초점이 저도 역시 옛날엔 그랬고 그냥 빨리 달리는 것만 좀 이렇게 목적을 두고 달리기를 생각했었는데 걷다가 뛰다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제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달리기가 지금은 이제 됐죠. 그래서 뭐 느끼는 분들도 아마 그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달리면서 멍해지는 그 포인트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뭔데 그방 안에 조용히 내가 들어가서 어 고요하게 바람을 쐬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근데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어, 그런 뭐 이슈가 생긴다든지 내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달리기를 하면서 그때 많이 좀 해소하거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팀장님 원래 단거리 네, 선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장거리를 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한 몇 킬로미터 정도까지 지금 가장 최장으로 달리신 게 몇 킬로미터 정도 달려보셨어요? 한 번에. 많이는 아니 50km 조금 안 되게 아, 50km? 네. 뭐 마라톤 풀코스죠. 풀코스보다 조금 더 뛰거나 흔히 이제 42km? 풀코스는 뭐 많이는 제가 뭐 뛴 건 아니고요. 10번에서 13번? 10번 이상은 뛴 것 같고 뭐 뭐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어플이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 뛰기 시작한 거는 별로 뭐 안 된 것 같아요. 10년?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먼저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네. 이제 7월 달에 막 유명한 브랜드들, 뭐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아디다스, 아, 프라임엑스까지 네. 해가지고 막 제가 굉장히 비싼 어떤 플래그십 소위 말하는 신발들, 러닝화들인데 궁금해서 한번 사서 다 신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팀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런 요즘 잘 나가는 왜 나이키의 베이퍼 플라이라든가 또는 뭐 네. 이런 유명한 신발들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팀장님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신다고 제가 들었어가지고 네. 그 네. 신발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그냥 생각. 뭐 제가 그런 쪽으로 워낙 잘 뭐 많이 하시고 뭐 유명하신 분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 달리기에서 신발은 그냥 본인한테 맞는 편안한 신발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그 신발이 주는 영향을 기록에 있어서 신발은 무시를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지금 신발 종류도 워낙에 너무 많고 고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좋은 신발이라고 페이퍼가 뭐 25만 원, 20만 원 이상의 신발을 신으면 물론 좋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딱 그런 뭐 능력이나 아니면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의 근육을 만드는 것 뭐 이렇게 깊게 너무 깊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니,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저희 어, 네. 깊이 있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도움 됩니다. 예, 예. 그냥 어, 예를 들어서 신발의 라인업은 맨날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뭐 만약에 뭐 5개 종류의 신발을 신어봤는데 한 종류의 신발이 너무 맞았어요. 근데 이 신발은 다음엔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기보다는 거의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제 똑같은 디자인이나 비슷한 종류의 신발을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계속 출시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의 몸이 근데 그때마다 그 종류의 신발에 적응을 하는 기간이 물론 필요할 텐데, 그래서 똑같은 신발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주법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렇죠. 주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발도 물론 이제 좀 많이 신경 쓰시지만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시고 나서 가장 많이 이제 포기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문의나 이제 좀 그런 게 있으신 게 주법, 무릎이 아프시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느 신체에 뭐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지 해서 그런 걸로 먼저 많이 이제 주시죠.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신발보다 저는 그 달리기를 즐기는 자세, 애티튜드, 자세랑 내 몸에 맞게 이 근육을 생존 근육을 만드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팀장님, 근데 요즘 뭐 카르본 플레이트 들어가 있는 신발들하고 네, 제가 이렇게 신어보니까 네, 카르본 플레이트가 들어갔는데 미드솔이 에바폼이라든가 네, 또 페퍼폼이라든가에 따라서 이제 오, 네, 네, 나이키의 그 베이버플라이는 페퍼폼이 들어가 있고 페팍스요. 네, 그리고 근데 페팍스 자체가 약간 단단하면서 또 되게 좋은 쿠셔닝이라서 네, 가볍고 그렇죠? 네. 방식이 좋고 근데 에바폼은 쫄깃쫄깃하고 참 좋긴 한데 엄청 잘하시네요. 예, 근데 카본을 넣어도
카본 네, 플레이트를 넣어도 그 쫄깃쫄깃함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강해서 역시 약간의 그 신발의 어떤 흔들림? 이런 거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발의 종류보다는 본인이 잘 맞는 네, 그냥 평범한 신발 신고 네. 그냥 본인의 어떤 말 그대로 실력 갖고 이제 뛸 수 있도록 그걸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네, 실력이라고 하는데,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진짜의 그 근육, 진짜의 그 힘, 자기의 체력 이런 거를요. 근데 저도 그걸 확실하게 공감을 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카르본 플레이트가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를 안 따지시잖아요. 지금 팀장님 같은 경우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네, 아,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안 따지시는 이유가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기록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음, 부상적인 부분에서 네, 네네. 음, 자세나 이런 게 좋으면 솔직히 웬만큼 된 쿠션만 있어도 그래도 달릴만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주법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제가 느끼는 게요, 팀장님. 네, 그냥 보통 에버폼 들어간 신발 신고 그 카르본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 신어봤을 때랑 음, 그다음에 카르본이 들어가 있는 알파플라이나 베버플라이나 또는 프라임엑스 아디다스 거 이런 걸 신고 달려보면 네, 쿠션은 좋은데 신발이 이제 카르본 플레이트 들어가서 흔들림이 없다 보니까 음, 확실하게 뒷발목이라든가 또는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 통증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아디다스 뭐 부스트, 울트라 부스트 21 이런 거는 신고 거기에 이제 카르본 플레이트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음, 신고 뛰면 확실하게 발이 아파요. 반발력이나 뭔가, 예. 지지나, 네, 예. 그래서 아, 한 10km를 달렸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그래서 이제 기록에 전혀 상관 안 하고 저도 굉장히 천천히 그냥 즐기는 편인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팀장이 보셨을 때는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신발이 이 정도 조건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고르실 때 본인이 미즈노크 많이 어, 신으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어, 일단은 그 브랜드마다 갖고 있는 뭐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칼발에, 어, 이것도 말씀드리면 복잡한 내전, 중립, 외전, 요 발의 특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전이에요. 발을 달리기를 할 때, 발을 디딜 때, 이게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면은, 발끝에서부터 이제 충격이 가서, 이렇게 바깥으로 발이 돌아가는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발목이 불안정하다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칼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브랜드로 따지면 저한테 맞는 브랜드는 나이키, 그리고 미즈노, 그 두 종류가 저한테 맞고, 발볼이 넓다라든지, 이제 뭔가 그, 발볼이 넓다라든지, 이런 좀 쿠션이 저랑 안 맞는 건 아디다스. 이렇게 그냥 좀 브랜드로 좀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그냥 신발을 이제 뭐 고른다를 구매를 한 편이고, 네, 요거를 그냥 제가 이거 아까 방금 저한테 몇 분 전에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걸 다 런보이에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네네네. 이거를 화면을 또 네,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세요. 네네. 보여드리기도 예, 예, 와,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세요, 팀장님.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저희 요즘 제가 신발을 한 네, 달,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여보세요? 들립니다. 아, 네네. 제가 네, 신발을 한 달 반, 아니죠. 이제 거의 2달 동안을 이제 네, 계속,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여기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 네. 댓글 달린 거 보면은 다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얘기를 하세요. 뭐 외전, 어, 내전. 그래서 아마 좀 자세히 설명 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네. 이걸 이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이요? 예,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거를 제가 책을 썼던 부분인데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네네네네네. 어,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처음에 책을 쓴 이유, 책이라고 하면 이런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아는 단계로 이제 러너분들이 달리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썼고요. 관련해서 이제 여기 이걸 펀딩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냐면 달리기 관련해서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존재하고
근데 이제 이게 수학 같은 거라고 표현하기가, 뭐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적정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적정 해도 돼요. 근데 무작정 해도 되는데, 1에서 10까지 숫자를 만약에 센다라고 했을 때, 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운 좋은 사람들은 1에서 10까지 아무 부상 없이 편안하게 혹은 뭔가의 그 성취감도 이루면서 1에서 10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운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게 노력도 될 수 있겠고 선천적인 것도 될 수 있겠고 지식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를 해요. 부상이 됐든 뭐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건 이제 1 더하기 1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학 기본 개념들을 알고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단순한 지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것들을 알고 달리기를 시작하고 성취를 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많이 정리해봤고요. 와, 심박수에 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네, 케이던스를 넘어가서 이거거든요. 주법 관련해서 이제 달리기 관련해서 세 가지 주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달리기를 할 때 이제 대부분의 99%, 이게 걷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사람들이 이제 달리기를 하실 때도 뒤꿈치가 먼저 닿는 걸 이제 힐 스트라이크. 가장 이걸 뭐 표현하면 그림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러너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면은 90% 이상 이런 기법을 달리세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부상이 안타깝게도 많이 올 수 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어, 무릎이 아프신 게 근력이랑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여요. 네. 네네. 체중이 힐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앞에 많이 실리기 때문에 그 무게가 분산이 안 되고 이쪽 지금 보이는 세 포인트로 해서 다 체중을 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크고 미드풋, 코어풋 이 미드풋이 가장 안전적이죠. 이제 하중을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달리기를 하시거나, 이제, 뭐,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신 분들이 이번 부분 때문에, 부상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 힐 스트라이크로 달리시더라도 부상이 없거나, 잘 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시거나 아니면 이미 적응이 되셔서 그 다른 그 근육들을 뭐 키우셨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좋아하시는 거고 어, 미드풋이 가장 그래서 좋다. 저는 아까 다시 이쪽 말씀 신발보다는 네. 본인이 어떤 자세로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알고 우선 이 개념이 저는 먼저라는 걸 말씀드리고 좀 정신없이 가는데 네네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음, 너무 정신이 안 나네요. 네. 아니에요. 발의, 편하게 하세요. 네네. 네. 발의 움직임에 따른 그 신발의 착지의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중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꿈치부터 이렇게 그냥 아무 그 쏠림 없이 하는 걸 중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으로 여기 외전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해서 이 본인이 달리기를 할 때 발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이걸 이제 전문 러닝 전문점에 가면은 이걸 테스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화, 외전 같은 경우에는 쿠셔너라고 해서 이제 신발의 종류를 아마 추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신발 종류가 있고 본인의 발 모양이랑 형태를 확인한 다음에 러닝화를 구매하시는 게 이제 브랜드나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보다 좋다고 사는 것보다는 내 몸을 먼저 알고 자세를 알고 더
먼저 보시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거는 뭐 그렇고요. 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안정화, 쿠션화, 제어화,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신발들 종류가 있을 텐데 런닝화 종류가 이제 한 가지 런닝화라는 큰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요 종류가 있고요. 이제 요즘에 모르겠어요. 전 여기 와서 더 느끼는데 그 호카 브랜드들을 정말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네, 호카는 쿠션화로 많이 이제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등산 브랜드, 저기 트레일러닝 브랜드에서 지금 이제 뭐 많은 러너들이 쓰시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네, 정리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점 정리드리면 본인의 본인의 자세, 발 모양에 따른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예, 안정성이나 무게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네, 달리기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그 미드풋하고요, 네, 포얼풋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저도 처음에 이제 몸무게가 엄청 많이 불었어가지고, 거의 네, 95kg까지 늘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힐 스트라이크를 좀 하다가, 이제 음, 지금 70 한 2kg까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저는 미드풋은 잘 안 되고, 포얼풋으로 약간 가는 편인데, 네. 근데 저는 솔직히 포얼풋으로 해도 뭐 세게 달리는 게 아니라서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미드풋으로 한다는 게 발볼로 뛰는 건가요? 이렇게 앞부분. 아, 그것도 그냥 네. 간단하게 제가 이제 느끼는 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달리기를 할 때 내 몸통보다 내 발 앞꿈치가 먼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달리기를 해서 다리를 떨어뜨리는데 다리를 떨어뜨릴 때 그 다리가 내 몸통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미드풋이다. 그 음, 느낌으로 달리시면은 이게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내 발 앞꿈치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건 내 몸보다 발이 앞으로 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발 앞꿈치가 먼저 보인다. 음, 이건 힐 스트라이크가 거의 예,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드풋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드는 거죠. 네. 무릎을 들어서 바로 이제 꽂으니까 이제 발 앞꿈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발가락 앞꿈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발등이 보이는. 음, 그리고 푸어풋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내려 꽂는 건 똑같은데 그만큼 더 각도가 좁아지니까 이제 거의 안 보인다라고 했나요? 거의 아, 이거는 전력 질주할 때 그 음, 느낌이죠. 그래서 이 푸어풋 같은 경우에는 정강이나 발목에 좀 많이 무리가 가실 거예요. 아, 네. 그런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팀장님, 제가 네.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네. 영상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 아, 달리는 거. 네. 예, 예. 네. 그거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더 많이 이해가 가실 것 어,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나이키 베이퍼 플라이 신고 네. 달리는 건, 통통, 뒤에. 예, 예, 네. 예. 통통통통해서 알파 플라이가 바운싱은 되게 좋은데, 역시 베이퍼 플라이는 앞쪽이 좀 얇아서 음, 그렇게 통통 튀는 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찍어서 이제 보시는 어, 분들한테 제가 잘 달려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거 한 게 신발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주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하시길래 이제 저도 어, 솔직히 막 달리다가 갑자기 이제 주법에 대해서 네. 팀장님 말씀 주셨던 것도 기억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서 오늘 사실 이제 팀장님한테도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달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네. 네네. 근데 이제 팀장님께서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이제 네. 보시고 지금 보셨잖아요, 팀장님. 네. 예, 지금 보시면서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실제로 달릴 때는 음, 실제로 앞발이 먼저 닿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저기 알파플라이나 또는 네. 베버플라이, 특히 알파플라이나 아디다스의 프라이맥스를 신고 달릴 때는 네. 이렇게 포어포스로 달려도 네. 뒤꿈치나 발목이나 무릎이나 말씀하신 대로 뭐 다리에 전혀 무리는 없어요.
근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네, 다리 근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포울푸시긴 한데, 이게 제대로 된 포울푸시인지 모르겠어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다리 모양만 봤을 때는 저도 제가 뭐 완전 뭐 전문가 네네네. 그런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네네네. 그, 보통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면은 여기 밑에 정강이 여기 우리가 말하는 가자미가 아니 이렇게 말씀드린 것구나. 종아리 쪽이요? 네, 음, 종아리 뒤쪽에 지금 이렇게 다리에 힘주면은 훅 올라오는 부분 있죠. 네네네. 그 부분이랑 네. 발목이 아파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그게 아픈데 네네.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한테 맞는 이제 음, 뭐 그런 주법이 되실 수도 있고 네. 좀 예, 건강하신 거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 다리가. 아, 근데 음, 요 개인적으로 또 다른 뭐 부분들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다리를 조금 더 이제 흔히 말하는 달리기 하면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서 위를 어떻게 위의 그 상체를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상체가 이렇게 조금 더 이 앞으로 숙여지신 상태에서 네. 가신다고 하면은 괜찮은 자세가 아닐까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상체가 너무 뻣뻣하지 않고 약간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뛴다. 그러면 괜찮다는 그러면 말씀이죠. 예, 아, 이런, 음, 것도 네. 제가 여기다 예, 예, 정리를 한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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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네네네네.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예, 인스타나 뭐, 좀 이렇게 보면은, 뭐, 예. 뭐가 맞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네,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네네. 맞는, 딱 이상적인 자세는 존재하는데, 음, 절대적인 달리기 자세라는 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제가 여기서 썼지만, 그 이상적인 되게 멋있는 자세의 폼은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선수들이나 뭐 뼈를 깎는 고통을 어, 견디신 분들이 만들어낸 작품이고 저희는 그걸 따라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제 좀 꿈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뭐 되면은 좋겠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자세가 어떤지 먼저 좀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균형을 맞추면 되거든요. 꼭 그 자세가 완벽한 자세다라고 해서 그 자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음, 말씀드린 뭐 힐풋이다, 뭐 무슨 풋이다, 뭐 본인이 본인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그 균형 잡힌 그 달리기 주법이나 본인한테 맞는 걸 만들어 가시면 음, 음. 된다라고 예, 생각이 들어서 뭐 예, 제가 생각하는 네, 어, 달리기 자세는 이게 그냥 뭐라 할까요? 교과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음, 그런 식으로 됐고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네. 크게 달리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걷기랑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다리가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한 다리를 들어서 앞으로 넘어져서 나아간다. 음, 이게 불안정하면 불안정하고 이게 케이던스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달리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네네. 제가 생각하는 예, 예. 요 세 가지 과정이 그 음, 다음 단계를 만들어내고 이게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달리기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한 발을 뒤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뒤를 딛는 과정의 첫 번째 목표는 부상 방지. 일자로 몸이 떨어지면서 자기의 체중을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해서 그 다음 단계로 다리 하나를 들면서 몸이 기울어지는 거죠.
이 기울어짐이 크면 클수록 스피드가 많이 생기고 탄력이 붙어요. 그러면서 다리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밀어주겠죠, 몸이.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스피드가 생기고 다리를 그 다음 단계에서 펴주면서 도약. 이 단계 세 개가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움직임이 어느 정도 완벽해졌을 때, 네, 달리기도 이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그러면 네, 지금 다리의 근육이나 이런 게 근력이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이제 작년에 처음에 네, 뛰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부상이 되게 많았어요. 아, 네, 근데 팀장님이 저한테 그때 말씀 주셨을 때 웬만하면 힐 스트라이크를 하지 말고 미드풋 음,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라고 그때 간단하게 네, 말씀 주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제가 어떻게 하면 뒤꿈치를 안 디딜까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살짝 푸어풋이 된 건데요. 아, 네,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서 네,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빨리 달리는 원래 이제 원래대로 달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 경우를 보여드린 이유가 제 거를 보고 여기 제 것도 같이 보시는 분들께서 항상 제 영상들 보고 같이 막 코멘트 주시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분들 거 사실은 아유, 저건 아니죠. 네,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냥 팀장님이 보시고 잠시만요. 이게 그럼 유튜브가 어디 갔지? 아, 요건가? 아, 여기 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게 이제 슬로우 모션이었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달리는 모습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힘으로 달리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크닉보다는 이제 아, 혹시, 예, 예, 어, 이게 그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달리기 하실 때 네, 그 스마트워치라든지 다른 것도 음, 차시나요? 네, 네, 네. 혹시 그럼 그때 이 지금, 네. 그때 주셨던 것 중에 가민 포러너 935 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케, 케이던스가 네, 네. 170 이하로 나오시나요, 혹시요? 케이던스를 제가 본 적이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음, 보면은 네, 네, 힘으로 달리신다라고 하면은 네, 170, 기록, 뭐 이게 정상 범위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네, 네. 힘으로 이렇게 기록에 대비해서 케이던스가 낮다라고 그 수치가 확인되면 확실히 힘으로 달리시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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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네. 들어 표준적으로 뭐 10km, 음, 케이던스 어, 분당 페이스가 뭐 지금 6분 정도에 음, 보통 그냥 편안하게 달리신다라고 했을 때 175에서 네, 180 사이가 나오시면은 음, 괜찮으신 거고요. 아, 네, 네. 만약에 6분 페이스인데 6분 페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160에서 170 사이다. 그러면은 지금 완전 힘으로 뛰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보지는 네, 네, 못했지만. 네, 네. 네.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안 보고요. 그냥 네. 시속으로 제가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영상 찍을 땐 저도 모르게 카메라 들일 때니까 좀 빨리 달리게 되는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의식적으로. 네. 왜냐면 느리게 느리게 달리게 되지 않더라고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 네. 그게 다 뛰고 나면 시속 한 얼마나 나오냐면, 그 네. 맥시멈으로 15km에서 네. 이제 낮을 때는 한 9에서 10 정도로 나오거든요. 페이스가요. 네. 그러니까 그 시속 10km인가 12km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음, 세게 달릴 땐 15km까지 나오고요. 네. 그거는 이제 트레드밀 가서 직접 제가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시속 15km로 계속 달리지는 못하죠. 당연히 한 몇 분 못 달리고 음, 잠깐 그렇게 달리고는 다시 이제 원래대로 한 9km, 10km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네. 저는 확실하게 느끼는 게 이 신발에 따라서 팀장님 맞아요. 제가 예, 신발에 따라서 솔직히 저렇게 못 달려요. 다른 신발 같거든요. 근데 알파 플라이하고 베이버 플라이하고 프라임엑스를 신었을 때만 저렇게 뛸 수 있고요. 퓨마 거에서 디비에이트 니트로 SP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건 에바폼인데요. 그것도 은근히 잘 만들어서 괜찮고 음, 로켓엑스도 호카오네온에 말씀하신 대로 로켓엑스랑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카본, 그것도 있으세요? 예, 예, 예. 그 로켓 X랑, 카르본 X2 있잖아요. 그거 신어봤어요, 저도 한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신으면은 그렇게 저렇게 네. 뛰기 가능하거든요. 네. 통통 엄청 통통. 튀고. 네. 네. 근데 다른 거는 신고는 절대 저렇게 못 뛰어요. 어, 저렇게 안 돼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였는데, 이제 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케이던스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네. 네, 다리 근육의 힘만 갖고 달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네. 테크닉을 좀 더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궁극적으로는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은데, 그,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 다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편하게 말씀해 그, 주시면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달리기를 저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유산소 운동을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를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제가 장담하기는 그렇지만,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러너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 그,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A라는 사람은 이제 달리기를 하고 나서, 아, 되게 힘들었어. 똑같은 거리를 달렸어요, 둘 다. 그리고 기록도 똑같아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10km를 똑같이 뛰었고, 둘 다 기록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A는, 아, 되게 쉬웠어. B는, 아, 엄청 힘들었어. 누가 더 객관적으로 잘 달렸을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개인의 느낌을 가지고서는. 네, 네. 예, 그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달리기의 중요한 심박수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심박수예요. 내가 음, 운동을 정확히 했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정확한 달리기 운동을 음, 했느냐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느낌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음, 같은 거리를 똑같은 기록을 달렸더라도 심박수가 그 사람이 정확한 나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 나에게 맞는 운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예요. 근데 아무도 신경을 쓰고 쓰지 않으시죠. 대부분 달리기를 하면은 이제 뭐 기록만 가지고 달리기를 하시죠. 그래서 5km를 내가 얼마에 뛰었다. 나는 음, 이렇게 뛰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달리기를 할 때, 제가 그 연보이라는 거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이제 체력 데이터, 지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심박수가 본인한테 맞는 그 운동을 알려주는, 그리고 성과를 알려주는, 나아가서 그 지표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실 때는 꼭 심박수를 체크하고, 음, 나한테 맞는 운동 강도로 얼마만큼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달리시면, 어, 정말 좋아요. 예,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체력이 는다라는 개념이 거기서 옵니다. 네. 팀장님, 그 BPM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 네, 맞습니다. 네. BPM이 제가 제 거를 지금 저도 이제 한 번도 제 거는 저는 무조건 뭐만 봤냐면 거리하고 시간만 봤다고 했잖아요. 아, 네, 오늘 처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자세히 보니까 네, BPM이 대략 한 150 정도 나온다. 네.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어, 143, 150 그게,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다라기보다는 네네. 그게 그 가민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네네. 흔히 말하는 이제 심박수를 이제 봤을 때 네네. 우리가 그 운동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의 아까 1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150이 낮은 숫자일 수도 있고 높은 숫자일 음, 수 있는데 네네. 그 심박수라는 게 개인의 안정시 심박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음, 나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아,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본인의 안정시 심박수, 그러니까 체력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그 그래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간과 음, 구간이 길겠죠. 네네네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은 음, 사람이라고 하면은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요.
아,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안정시 심박수가 유지되는 기간, 그리고 그래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사람이 운동을 갑자기 팍 하면은 170 정도에서 200까지 심박수가 팍 올라가거든요. 음, 근데 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네. 체력이 좋은 사람은 천천히 올라가요. 아, 혹은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이 유지되는 기간이 텀이 계단식이에요. 음, 근데 흔히 말한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여기서 운동을 팍 했다, 달리기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수직 상승해서 우리가 헐떡거리는 그 170, 180의 그 심박수가 힘든 거죠. 그걸 유지하기가. 근데 이제 그 트레이닝이 되고, 달리기를 꾸준히 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의 개념에서 체력 유지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그 구간이 넓어지고 커져서 같은 150이라도 그 150이 오는 시점이 되게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래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비유 드리면은, 어, 마라톤 선수들이 2시간 정도를 달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의 심박수가 150이에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50. 네. 근데, 속도는 17km per hour로 맞아요. 그걸 계속 달린다라고 생각, 그 사람들은 그 사점이라고 해야 되나? 역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아, 야, 그러네요. 킵초게가 시속 21km 달린다고 해서 네. 제가 트레드밀 가서 진짜 죽어라고 뛰었는데 15km밖에 안 나오는 맥시멈 해도. 네. 근데 네. 그것도 한 5분 이상 못 가고. 네네. 그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심박수는, 이것도 네. 우리가 움직임을 내는 데 있어서 네네. 그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낼 때 이제 산소를 태워서 움직임을 음,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거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같긴 한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지금 어, 저 채널 보고 네.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데요. 달리기 하는 거. 예, 예. 그 주제가 달리기니까 달리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달리기를 할 때 그 에너지를 두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는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설명될 수가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산소 에너지, 무산소 에너지. 음, 요 무산소 에너지, 무산소 에너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유산소 에너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리기가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이다 할 때 그 유산소거든요. 음, 유산소 에너지는 출력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장시간 운동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때 쓰는 게 유산소 에너지예요, 우리 몸에서. 그리고 음, 무산소 에너지는 단시간에 빠르고 폭발적인 힘을 낼 때, 그게 무산소 에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골고루 조화가 돼서 효과적인 달리기, 운동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본인의 체력 능력보다 달리기를 오버해서 하기 때문에 유산소 에너지가 필요한, 유산소 운동이 돼야 될 달리기를 무산소로 아, 이게 하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이.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어,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산소, 유산소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능력이 어, 향상됐을 때 우리는 그걸 체력이 늘었다, 체력이 증진되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유산소 능력이 늘었다라는 걸 심폐 능력이 향상되었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예, 그의가 없으는데, 팀장님,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이해가 안 간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유산소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네, 사람들이 무산소 운동처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너무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게 유산소 운동이 유산소 운동답게 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천천히 오래 달리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천천히 아, 오래. 그게 정답이라고 그게 체력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어, 팀장님, 제가 자랑이 네,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 네, 날 우연히 네, 네, 달리다 보니까 아주 천천히 달리다 보니까
38km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솔직히 세게는 못 달리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달리는 게 쉽지도 그런 거예요. 않고, 그게 맞는, 그 그런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네. 그 방법이시면은 그게 좋고, 음, 심박수를 봤을 때 아마 네네. 네. 그렇게 달리셨는데, 속도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네. 평균 심박수가 130 이하나 130, 네. 150 사이로 유지되셨다라고 하면은 체력이 좋으신 거예요. 정말. 네. 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네. 심박수가 네. 113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네. 괜찮은 거예요? 그게? 엄청 좋으신 거죠. 엄청 좋으신 거예요. 아, 네. 아, 저는 그게 이제, 네네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제가 박사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예, 예. 강의처럼 된, 아닙니다. 다들 원하십니다.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심박수 음, 단계를 5단계로 나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음, 이제 뭐 상업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그냥 가민이라고 표현해요. 가민이나 폴라라는 회사에서 네. 이 시계 저희가 그 차고 있는 그 웨어러블 워치에 들어가 있는 그 구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110 정도라고 하셨죠, 심박수가. 네네네. 110 그러면 정도. 아마 이 구간이실 거예요. 옐로우에서, 그러니까 매우 쉬움에서 쉬움. 근데 음, 우리가 대부분 본인이 운동을 하면은 네. 체력을 유산소 능력을 기른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네. 운동의 효과적인 그 구간이 노란색에서 파란색 요 사이에 심박수로 운동을 하셔야지 아, 본인한테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일반적인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듯이 그냥 어, 칼로리 버닝 할 수 있는 팻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이 존인데 음, 이 존을 벗어나서 운동을 하시거나 뭐 그냥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음, 본인한테 맞지 않는 운동 지금 이 빨간색에서 요 주황색 이 사이로 운동을 하면은 이 구간을 쓸 수 있는 앞에 이 세 단계를 쓸 수 있는 구간이 적어지기도 하고 음, 본인한테 맞지 않은 그 목적을 벗어나는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말씀 150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을 봤을 때 150, 170은 굉장히 높은 이제 심박수긴 한데 음, 오히려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숙련된 러너들한테는 150, 170이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적극 유산소 구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으로 해서 운동될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달리기를 하시고 나면은 이 구간 앞에 노란색에서 파란 초록색은 건너뛰고 빨리 뛰시기 때문에 네, 운동이 안 된다. 어찌됐든 우리 몸은 적응하고 운동이 돼서 좋아지긴 하는데 효율적인 운동이 안 된다. 그리고 부상 위험이 높다.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차라리 천천히 뛰면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달리기를 하고 내가 왜 운동을 하는지. 이게 근데 달리기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의 기초의 지표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사람이 심박수가 올라간다라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트레이닝이 된 러너나 그런 사람이 가정을 했을 때 같이 올라가더라도 이 구간이 훨씬 더 원만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어, 굉장히 그 텀이 보여요. 딱딱딱. 제 심박수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텀이 보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체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같은 지점에서 그 유지되는 구간이 더 길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낮은 심박수를 좀 더 같은 스피드나 높은 스피드로 좀 더 오래 유지하는 게 달리기 그 체력을 늘리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같은 심박수여서 개인의 운동 능력에 따라서 스피드가 다를 수가 있죠. 네. 같은 심박수, 저도 이제 뭐, 만약에 저도 130이고 팀장님도 130인데 스피드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같은 130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킵초게는 17로 뛰고 있어도 130일 수 있고 이 사람은 이걸 유지하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마다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야,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냐 이런 거를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지식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제 경험에 바탕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막 댓글 주시면 네, 저는 기록 같은 것보다는 제가 최대한 뛸 수 있는 만큼 즐기면서 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그게 같고 부상 없는 거.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그 저도 항상 뛰고 나서 항상 뭐가 좀 있었냐면 마음적으로 아, 좀 더 세게 달렸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있을 아,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솔직히 제 원래 페이스대로 달리다 보면은 네. 30km 정도는 그냥 달리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어, 같아요. 예. 근데 쉽지 이제 않죠. 어, 예, 근데 그게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막 달리다가 빨리 달리는 그런 구간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음, 천천히 달리면서 꾸준하게 똑같은 페이스로 계속 달리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 속도 네, 늦추지 않고 대신 느리고. 그래서 만약 그거를 체력이라고 하시고 만약에 그게 유산소 운동이 제대로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달리면서부터 그리고 신발 이제 바꾸고 여기 힐 음, 스트라이크 안 하면서부터 무릎이나 다리에 오는 제대로 하고 부상, 계셨네요. 예, 네, 다리에 부상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전혀 없어요. 음, 예, 다행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아닙니다. 근데 팀장님 딱 하나가 더 말씀을 좀 네, 여쭤보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신발을 그때 네. 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 21을 신고 나가서 10km를 뛰었을 때와 나이키의 알파 플라이를 신고 나가서 10km를 뛰었을 때와는 발 상태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피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피로도도 그렇고요. 네, 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달리기 하고 나서 뭐 종아리 땡기고 이런 건 별로 음, 없어요. 근데 이제 네. 다만 이제 발바닥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울트라 부스트 21을 아, 신고 다니면. 바깥쪽이나 안쪽. 예. 그러니까 바깥쪽. 그리고 음, 이제 약간 뒤꿈치가 안 닿는 대신에 되게 힘들게 뛰었다는 느낌? 네. 근데 아, 이제, 예, 근데 나이키는 이제 바운스가 있으니까 네, 그 바운스에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고 좀 반발력을 갖고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100% 뛰던 게 알파를 신으면 더 예술이요. 예, 네, 50%밖에 안 되는 느낌? 네. 그래서 몸, 다리의 피로 상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음, 예, 근데 울트라 부스트는 신고 나면 다리에 확실하게 피로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발이 아파서 못 뛰겠는 느낌, 나중에. 그 음, 역시 그것도 주법의 문제일까요? 그 아직도? 아니면은 그 신발 기본적인 미드솔의 어떤 폼의 네. 차이일까요? 그거는 두 가지다. 근데 맞아요. 주법이라기보다는 발이 그쪽에 적응을 한 게 아니, 제 개인적인 네네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제, 어,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네네. 그 신발, 이제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응원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그, 슈피어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아, 네, 네네네. 스텝업인데, 네. 그게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네, 그쪽에 신발을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음, 신어봤는데, 그 쿠셔닝이 엄청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구 모양으로 된 쿠셔닝인데, 네. 뭐 아시겠지만 공이랑 공이 만났을 때 음, 서로 튕겨내는 반발력이 엄청나잖아요. 네. 쿠셔닝이. 근데 이제 네. 신발 밑 폼에 그 기술을 이제 넣으셨더라고요. 그쪽 음, 이제 스타트업에서. 그래서 그걸 신어보고 이제 달리긴 했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신발에 적응하는 제 몸에 제가 그 기간이 엄청 필요했어요. 다시. 아, 그 전에 뭐 달리기를 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그 신발, 그런 종류의 신발은 처음 신어봤거든요. 근데, 음, 어, 되게 재밌었어요, 신발은. 근데 이제 네. 20km, 30km 다 뛰어봤거든요. 그 아, 신발 시간 거의 100에서 200km를 뛰어보고 난 그 결과는 뭐였냐면은 네. 네. 어쨌든
내 몸도 다시 또 적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음, 결론적으로 쓰지 않던 근육을 썼는데, 엉덩이 뒷근육, 뒤랑 그, 제 생각에 제가 그쪽 부분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쿠션을 받을 때 다른 부분보다, 다른 신발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었다고 하면은, 이 신발의 쿠션이 워낙 뭐, 탄력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그 신발, 쿠션이 굉장히 있는 좋은 신발을 신고 뛰다 보니까, 몸의 균형이 좀 더 뭐 필요하거나 무너졌을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그런 또 과정이 있었던 걸 봤을 때, 네, 아마 여러 가지로 또, 이 팀장님께서도 그런 신발에 본인의 이제 지금 만들어지신 네. 몸에 근육들이 적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일반적인 신발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음. 다, 예. 제가 저기 알파플라이랑 베버플라이랑 프라임엑스를 뺀 나머지 신발들, 그러니까 호카 오네오네나 그러니까 로켓엑스나 카르본엑스2 이런 건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네. 괜찮고 그 다음에 퓨마의 디비에이트 니트로 SP는 에버폼으로 되어 있는 카르본 플레이트 들어가 있는 신발인데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 외에 뭐 클라우드 공법 뭐 이런 신발들은 신고 나면은 막 음, 등까지 아파요. 나중에 다음날 등까지 아프고 신발이 좀 어,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신발들은 아직은 이렇게 딱히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뭐 브룩스 음, 거라든가 신어봤는데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안 되고 바운스가 있는 게 좋은 건가요? 그 신발이 지금 알바플라이처럼 앞에 이렇게 네. 에어백이 들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 에어백에 의존해서 어, 통통 튀면서 뛰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혹시 괜찮으시면, 네. 그, 트레일런을 네. 한번 해보시면은 또 다른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냥 제 의견은 그냥 말씀드리면은 네. 어떤 신발이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네. 제 기준에서 말씀을 예, 예, 너무 예.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네. 제가 만약에 카본을 선택을 하고 네. 뭔가 그런 나이키나 지금 음. 신으신 신발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음. 내가 정말 그 기록이 중요한 네. 기록을 요하는 네. 그런 대회를 나갈 때 저는 선택을 할 것 음. 같고요. 아, 네. 그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여기 와서 네. 달리기를 다시 시작한 느낌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어. 말씀드린 트레일런을 제가 여기 와서 되게 즐기고 있거든요. 음. 산을 뛰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트레일런을 많이 안 해봤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산이 엄청 많고 이제 평지도 많고 뭐 계곡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산들 종류가 있는데 네네. 거길 뛰어보니까 달리기를 다시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슈페어를 신었을 때처럼 내가 달리기를 그렇게 했는데 내 몸에 아직도 이런 무리가 있을 수 있네? 음. 라는 걸 이제 시계를 안 보고도 몸에서 주는 신호들을 알 수가 있고 시계를 봐도 5분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바로 170으로 올라요. 심박수가. 아, 저도 그러니까 페이스 기준으로 하면은 5km, 5분 페이스로 뛰었을 때 120 정도로 찍거든요. 아, 평균 네. 120 정도 5분 페이스에 10km를 5분 페이스로 뛰었을 때 120에서 125 정도도 나왔던 체력이었는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 와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달리기를 해봤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신발을 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트레일 러닝 하니까 트레일이 음. 필요하니까 트레일 러닝화를 이제 몇 개를 구매했어요. 네. 살롬 브랜드를 구매를 해서 신어봤더니 이게 쿠션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내 몸이 정말 튼튼해야 되겠구나. 음. 예, 그 여러 가지 근육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아, 거를 느꼈고 로드러닝을 하실 때는 사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시고 그게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많이.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베이퍼
음, 저도 카본 만약에 좀 여력이 되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많이 근데 본인한테 맞는 걸 이제 찾아가시는 거니까요. 네, 네. 음, 제가 이 신발을 네. 보니까 이 신발이 이렇게 바닥에 그러니까 다른 부분 있잖아요. 다른 부분. 음, 이게 다른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알파플라이 외전이신데요? 네. 그쵸 외전이죠. 네. 그래서 이걸 신고 외전 아니신가? 네. 그쵸. 그래서 이걸 신고 이제 알파플라이를 신고 제가 3,400km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발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솔직히 전 내전 외전 전에 말씀 주셨었는데 잠깐 제가 이해를 네. 못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부분 이제 신발 바닥을 보니까 이렇게 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깥쪽이 다 이렇게 닿았잖아요. 이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외전이 이거 말씀하신 건가 보다라고 나중에 신발 밑창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저는 잘 맞고요. 제가 아까 38km 뛴 게 바로 산에서 뛴 거예요, 팀장님. 네. 산에서, 네. 그러니까 평지도 있지만 대체로 네. 이제 여기 변두리에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시간은 되게 오래 걸렸어요. 4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래도, 네, 예, 엄청 예, 하시죠. 올라가면서 막. 근데 이제 이거 신고 뛰었거든요, 그때도. 음, 예, 근데 저는 이게 뛰다가 잘못 디뎌도 뒤꿈치 부분에 이제 쿠션이 넉넉해서 그것도 되게, 발목은 괜찮으세요? 발목은 괜찮아요. 그래서 발목 제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네. 너무, 네. 그래서 팀장님 제가 그래서 신발을 제가 되게 민감해진 이유가 네. 이게 알파플레이를 신고 뛸 때는 발목이나 종아리나 무릎이나 이런 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38km를 뛰어도. 네. 근데 다른 신발 갖고는 10km만 뛰어도 막 아파요. 솔직히. 그 음, 보통 왜 일반적인 신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저기 팀장님한테 신발 여쭤본 이유도 네. 이게 제가 알바플라이나 프라이맥스를 신고는 25km 이상을 뛰는 게 문제가 없는데 좀 쿠션이 약하거나 이런 신발을 신으면은 역시 저는 몸에 좀 충격이 좀 오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에어백 부분이 이 에어 좀 여기 에어백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충격을 되게 많이 흡수를 해줘 버리는 것 같아요, 신발이.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이 주맥스가 바로 이 저기 네. 페박스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네. 이 신발만 계속 신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알파플라이를 저한테 누군가 뺏어갔다. 그러면 프라이맥스를 뺏어가서 저한테 저기 25에서 40km 뛰어라 그러면은 솔직히 자신 없고요. 근데 이거랑 베이버플라이트도 제가 보니까 앞부분에 이 에어백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정말 조금 저는 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신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발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된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팀장님 말씀대로 계속 앞으로도 제가 주법을 좀 의식을 해서 계속 네. 미드풋이랑 좀 더 연습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음. 팀장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발에 부상 이런 건 없으시죠? 아직까지. 근데 딱히 저는 재작년에 교통사고 난 거, 아, 맞다, 교통사고 난 맞다. 예, 예, 예. 거랑, 네, 따로, 오히려 저는 발에 좀, 그, 선천적으로 좀 그게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서 수술 한 번 한 그 음, 케이스고, 네네. 네, 따로 그런 건,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케이던스를 말씀을 드리면, 네. 근데 말씀드리기 너무 많은데요. 아, 그래요? 케이던스랑, 네네. 이, 최대 선수 옵치랑 볼트맥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맨 처음에 심박수였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누가 더 쉽게 달리기를 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에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음, 심박수가 낮은 사람은 이런 높은 사람보다 음, 이런 확률로 이런 이점이 있고 이런 네. 결과다. 아, 이런 거 말씀드려서 이제 심박수가 중요한 달리기 운동할 때 건강 지표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거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는 심박수를 계산하는 거랑 그런 공식인데, 네네. 이거는 좀 복잡해서 네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계를 보셨을 때, 그 네. 가민이나 스마트워치에 보셨을 때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음,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네. 체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지표가 올라가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뛰어난 운동선수라고 하면은 네. 64, 68? 제가 60 이상 본 것 같아요. 60 이상이 되면은 그 연령 대비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좋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 말씀드렸듯이 VO2 max가 뭐냐면은 운동 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거나 움직임을 낼 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게 산소잖아요. 네. 근데 그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번 호기를 했을 때, 이렇게 숨을 마셨을 때 그 산소를 이용하는 그 퍼센테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몸이 효과적으로 그 산소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숫자가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배기량이 우리 몸의 배기량이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나 달리기라면은 이게 좋아지고 키울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이 케이던스예요. 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돌고 돌아가기로 하는데, 네네. 달리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제가 힘으로 뛰신다라고 저한테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힘으로 뛴다라는 개념은 제가 힘으로 뛸 때 보폭이 커지죠. 근데 같이 커지는데 힘으로 뛰면은 이 뭐라고 하죠? 이 스트라이드 리치 한국말로 네네네. 네. 이게 네네. 이제 구름이 그만큼 음,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데 구름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이제 그림이 다르죠. 같은 16cm를 이동을 하는데 이 정사각형의 4cm인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요 도형이 두 번 움직일 때, 뭐, 여기 보시면은, 저 개념이 좀 이상한데, 수직진폭이랑 이런 개념 나오긴 하거든요. 네네네네. 보시면은, 이게, 이 맨 마지막 그림이 그냥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른쪽이 케이던스가 높은 거고요. 왼쪽이 케이던스가 작은 거예요. 음, 그래서,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큰 보폭으로 조금 더 큰 힘이 음, 들어요. 그래서 구름이 적은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보폭이지만 빠른 추진력으로, 빠른 구름으로 많이 간다. 그리고 오른쪽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이 효율적인 이유는 이 달리기를 할 때 위아래로 몸이 뜨잖아요. 그게 적어지고, 왼쪽은 좀 더 크다. 그래서, 음, 케이던스 할 때, 여기 이제,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케이던스가 클 때, 수직진폭이 적고 에너지 손실이 적고 충격도 적고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움직임은 조금 더 많았지만 음, 예, 횟수가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됐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상급으로 갈수록 같이 증가해요. 여기는 음, 제가 봤을 때 엘리우드 킵초게 워낙 유명한 선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폭이 1m 9에 케이던스가 185였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정리하고,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아닙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케이던스 180 SPM이 효율적인 이유는 결론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높을수록만 좋은 건 아니다. 네. 꼭 높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힘으로만 달리기를 하고 효율적인 달리기를 못 하다 보니까 적당한 게 좋다. 근데 적당한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음, 아까 말씀드린 이 페이스가 저는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음, 170에서 180 제 개인 기준이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달리기를 할 때 이 앞으로 몸이 나가면서 에너지도 손실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케이던스가 크거나 하면, 예, 네, 정리가 네. 되실지 네,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케이던스가 만약에 한 140, 130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팀장인 거 보니까 한 180 정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근데 스피드도 봐야 됩니다. 아, 스피드, 스피드요? 아, 네. 음. 140인데 보폭이 완전 클 수도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네. 네. 음, 그래서 같은 페이스인데 네. 140인 사람이랑 170인 사람이랑 보폭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보폭, 아시겠지만 보폭이 크면 클수록 힘이 많이 들잖아요. 여기서 위로 움직이면. 예, 예, 예. 그래서 음, 그 에너지를 생각을 하면, 예, 될 음.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냥, 음, 네. 네, 네, 네. 음. 뭐, 아, 예, 그냥 되게 도움 많이 됐고요. 네, 일단은 결론은 그거네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신발이 어느 정도 중요한 건 맞지만, 네, 일단은 본인의 근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신발 신지 말고, 본인한테 네, 맞는 신발을 신자. 네, 그쵸? 그리고 또 BPM 얘기하셨고, 그래서 BPM이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도리어 네. 낮을수록 이 사람이 네. 운동이 많이 됐다. 아, 많이 되었다. 운동이 됐다라기보다는, 체력이 그 네네. 부분은 이제, 네네. 그것도 본인의, 본인의 안정시 심박수,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심박수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안정시 심박수가 이제 본인이 운동했을 때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리기에 있어서는, 가장 1번이 돼야 되는 건, 이거 자꾸 제가 너무 이 얘기, 아니, 아니에요. 내가 왜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지, 음, 내 운동 목적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음. 그런 다음에 이제 빨리 달리기든,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운동 목적이 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달리기를 해야 될지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하나만 제가 두 개만 더 네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히하십시오. 편히하십시오. 네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네네. 어,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어, 트레이닝이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네. 네네. 이것도 이제 제가 SNS를 보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접했던 단어가 달리기 훈련이나 트레이닝이라고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구체적, 어, 제가 아는 지식 개념에서는 움직임이랑 운동이랑 트레이닝, 요 세 가지는 구분이 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운동을 많이, 본인들이 말씀하신 그 본인들의 개념 안에서 트레이닝을 했고 운동을 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거나 체력이 안 느는 이유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 가지 차이점이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조되지 않은 비정적인 활동이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임에 규칙이 더해지거나 복잡한 행동이 더해져서 그것도 이제 액티비티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거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수반되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이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보면은 그런 목적이 없는, 예, 운동이나 움직임을, 물론 이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조금 더 나은 효율을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방을 열심히 청소해서 땀이 났다. 그리고 아침마다 10km를 열심히 뛰었다. 주 3회 이렇게 어떻게 운동을 했더니 뭐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정성적인 게 아니라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 트레이닝인데, 그게 없이 이제 운동을 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그 효율이 좀 뭔 차이가 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음,
네. 네네, 되게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예. 예, 또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예. 그, 정리를 아까 말씀을, 어, 네. 이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내용의 그냥 그 내용이, 제가 프로젝트를 그때 진행할 때 힙하게 달리는 게 어떤 건, 나도 힙하게 달리고 싶어가 이제 그 프로젝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결론인데, 뭐, 어떻게 달리든 뭐 하든 다 관계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본인이 달리는 목적과 본인한테 집중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서 그냥 내가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돈 안 들이는 정말 엄청 싼 운동이잖아요. 달리기가 신발이나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운동보다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 달리기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달리기의 장점이라고 했네요. 그런 거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팀장님, 제 생각에는. 네. 저희가 킵초기처럼 무슨 뭐 프로페셔널한 어떤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면, 아, 네. 예,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즐기고 안전하게, 그쵸? 진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걸 너무 정리가 잘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하고 네. 움직임인 것 같고, 네. 트레이닝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침에 10km 뛰고, 그런 좀 정의가, 그러니까 컨셉이 명확하게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게 되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달리기 할 때. 음, 네. 네. 팀장님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 네. 예, 마치기 전에 팀장님 그 네. 런보이가 더 이상 책이 안 팔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안 팔고 있나요, 아, 지금? 그건 제가 일회성으로 끝난 건가요? 책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음, 제 정식 출판을 한 건 아니라서 음, 그때 이제 제품이랑 이제 몇 개, 이제 책 250분 정도? 230세, 음, 50분 정도 찍어서 이제 음, 그렇게 해서 출판을 하고, 이 정식 출판까지는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음. 바로 캐나다로 왔으니까. 그래서 아, 다른 그 두 번째 건 못했고, 지금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9월에 연보이를 했는데, 이제 네. 1년이 지나서 연보이 2를 지금 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네네. 지금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을 음,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아, 다음 달이면 메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굉장히 달리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공유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제 보시는 감사합니다. 분들, 네. 네, 저 채널에 요즘 신발 운동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속 오고 계셔가지고 지금 네. 팀장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신 그 개념 정리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그냥 제 경험적인 거나 네, 지식적인 부분을 공유 드린 거니까. 네. 네, 네. 팀장님 오늘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가 다음번에 런보이를 아예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아, 네. 한번 아예 그냥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아예. 네. 네. 네, 큰 도움이 될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진짜 초보자들한테 특히나. 저도 네. 오늘 많이 배웠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예, 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